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미 증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 증시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부터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6월에 연 저점을 깼는데 어제 더 하락을 하면서 좀 더 내려온 상황이고,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하락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저점을 깼지만 아직 이 최저점 기준으로는 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나스닥은 이 연저점, 종가 기준, 그리고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살짝 넘는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소형주들이 짙은 빨간색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그나마 이렇게 애플은 0.23% 상승, 아마존은 1.2% 상승, 테슬라는 0.25% 상승, 구글은 마이너스 3.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2% 하락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대형주들이 버텨준 것이 이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 증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이 미 증시가 끝난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700달러 선을 넘어서서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1360달러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을 한 이 XRP와 이 몇몇의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미 증시 하락에도 19,000달러 회복, 투자자들 암호화폐로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상승의 원인을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면, 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과연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피난처로 삼고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장기 보유자 증가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도 좀 자세히 보면 블룸버그 통신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와 주식이 디커플링 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두 자산은 미국 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거의 같이 움직였다. 하지만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가 늘면서 커플링 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는 장기 보유자들의 영향으로 이미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실제로 1비트코인의 보유 주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 수가 90만 4,578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성이 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도 그 관련 글을 이렇게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지난주 하락률은 마이너스 5.07%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지난주 하락률은 마이너스 3.14%로 이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나스닥의 하락률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은 충분히 매도세가 나와서 하방 경직성을 띠며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안도의 한숨을, 연저점을 깨고 폭락이 나온다면 기회의 순간으로 노리겠다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썼었어요.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덜 하락을 하더니, 어제 월요일 이후로는 미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간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아직 이 암호화폐 저변 확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위험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미 증시가 확실하게 연저점을 크게 깨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 증시가 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보면 미 투자 연구기관 증시 약세장으로 진입, 연말 상승 랠리 희박하다라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 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98%에 달했다면서, 수치가 이렇게 높게 집계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침체 여파로 증시 추가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대로라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도 높아 보이고, 그 여파로 증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도 염두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은 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분석 기사도 한 두 개만 좀 더 보면,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했다 라고 하면서 15,000달러를 찍고 반등 전망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 비트코인 약세장 바닥을 나타내는 카피출레이션, 대량 매도에 근접했다. 비트코인이 몇 주간 조정을 거치며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때 모멘텀 반점 지표가 강세 신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4,000에서 15,000달러까지도 내려가더라도 강한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도 보면 비트맥스의 창업자가 비트코인이 17,500달러 저점 리테스트를 전망하면서 달러 유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달러화의 유동성 관점으로 보면 연준은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재무부는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시스템에서 달러 유동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는 충동적인 하락을 유발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려 지난 6월 기록한 저점인 17,5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당 지지선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미국 유동성 지수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해요. 읽어보면 사실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달러 유동성 회수 계획을 지속한다면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반등할지 자신이 없다. 여기서 갑자기 왜 이더리움이 나오냐면, 여기 지금 포스 전환한 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전체적인 코인 시장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과 자코인의 비중을 줄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나는 코인을 현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고 나는 구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의 말대로 우리는 이 시간과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폭락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폭락이 설령 나오더라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매주 월요일마다 기계적으로 정식 투자 형식으로 매입을 해서 이 카페와 블로그에 매입 인증글까지 매주 올리고 있고, 또 만약에
이 폭락이 나온다면 더 담을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폭락이 나오지 않고 오른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만약 폭락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겁니다. 어떤 것을 담을지는 그때 어떤 것이 더 많이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약세장이 반감기 사이클 상으로 봐도 내년이나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글의 마지막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버텨내는 것이 이득이고, 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불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